어제 제가 대구에 와서 네. 22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그 장소들을 한번 돌고요. 네네. 그리고 국채보상 운동을 하셨던 서상돈 선생 자택, 그리고 이상화 독립운동가 이상화 시인의 자택을 들으면서 네. 대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해온 어떤 나라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 그리고 그 책임감을 다해온 과정에 대해서 좀 한번 기리는 이 그런 일정을 했고요. 결국은 네. 그런 결과 뭐 이런 평가들을 잘못된 오해들을 하잖아요. 대구가 뭐 너무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 있거나 네. 뭐 심지어는 수구다 이런 오해들을 봤는데 실제로 보면 대구는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앞장서서 제일 먼저 나라를 구하고 선각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도시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하고 좀 배우기 위해서 어제 그런 일정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대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정치가 또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느냐, 특히 경제 면에서 네. 그 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대구의 프랜차이즈 업체 네. 젊은 사장님들 이분들과 오찬을 하고 간담회를 오래 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대구가 희한하게도 요식업 프랜차이즈 중에서 굉장히 성공한 것들이 많아요. 네. 그 과정들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다만 관에서는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한 부분, 정치에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깊이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대구에서 이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안경 산업입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안경이 전 세계에서 한 4위 정도 되는데 그 네. 중심에 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직접 만든 곳을 두 곳을 찾아가서 그곳 사장님들과 대화하고 네. 그리고 제가 우재준 의원과 함께 가서 거기서 안경을 서로 하나씩 맞추고 서로 얘기 듣는 그런 이 과정의 얘기 들었고, 그리고 대구에서는 뮤지컬 관련해서 딤프 행사, 네.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을 합니다. 네네. 그 의원들과도 대화하면서 대구에서 뮤지컬 산업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뭐 편안한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뭐 어떻게 보면 보수의 어떤 민심의 상징과 같은 곳이죠. 서울시장에서 시민들과 상인들을 만나서 또 이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네. 이 상황에서 상인들을 좀 응원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해 대단히 답답해 하시고 네. 지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양당 체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한심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 저분들은 제대로 진짜 보수와 대구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너무너무 이구동성으로 하셨어요. 네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저런 사람들이 우리를 대변해야지라는 아주 이 강한 말씀을 하셨고, 사실 그게 제가 여조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오늘 MBS에 나온 충격적 수치나 대구에서 나온 그런 지지도 같은 거요.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거 맥락과 너무 일치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왜 지지해줘야 되냐 이렇게 나오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확실히 어떻게 보면 정치인보다 네. 시민들이 훨씬 더 절실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개선하고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사실 양당 체제에서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이 이렇게 훌치게 망가지는 게 맞냐. 우리는 이런 걸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닙니다만 서문시장이라는 곳이 이런 상징성이 사실 있습니다. 서문시장이 사실 대구에 있어서의 3.1운동을 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냥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정통성 내지는 보수의 민심을 보여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심을 청취하기 가는 것이지 거기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한 이틀 다니면서 많이 이게 듣는 대구의 민심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절망적으로 생각하시고 뭔가 이거는 답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 더 늦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들은 굉장히 강하셨습니다. 내일도 가서 상인들과 그곳 나오는 시민들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일각이란 표현에 저는 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 그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네. 몇 명 안 되죠? 늘 그리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배현진 의원을 제소했던 그 무리들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진짜 얼마 안 되는 한줌의 세력들이 네. 마치 홍위병들이 뭐 누구를 찍고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이상한 윤리위가 이상한 짓을 계속 반복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죠. 저건 민주주의 공당의 행태가 아닙니다. 그거는 당원들의 뜻이라 볼 수 없다. 당원들의 뜻이면 저 수치가 나오겠습니까? 네. 저는 이거는 일종의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당을 사당화시키면서 이거는 당을 무슨 과거 게슈타포나 뭐 조선노동당 형식의 이민재판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누구를 쳐내고 싶으면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건 첫째 국민의힘이라는 전통의 보수 정당의 정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 공당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행동은.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런 걸 주도하는 사람들이 네. 저도 이제 당시에 대선에서 마지막에 이 홍준표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랑 저랑 붙고 그랬었죠. 네네. 그 즈음에 당에 소속되지도 않고 있었던 한덕수 옹립론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당 소속의 이름을 달고 한덕수 후보 옆에서 한덕수 후보를 위해서 뛰었었어요. 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전통시장에 간다는 것이잖아요. 네네.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인들이. 게다가 보름을 앞두고 있고요. 그렇죠. 대보름을 앞두고 있죠. 예. 거기서 하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하나라도 좀 더 팔아드리고 그리고 하나라도 응원 드리는 게 그게 막을 일입니까? 저는 이 발상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소를 금할 수 없을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말씀하신 어떤 정당 내 절차라기보다는 네. 숙청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찍어놓고 그럼 고성국 씨는 왜 그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건 그냥 지금 장동혁 체제가 숙청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죠. 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건 보수도 아니고 정치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법원의 판단을 제가 정치인으로서 예단하지는 않겠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의 내부 일부 적어도 외형적으로라도 그럴싸한 행동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건 좀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 점들 감안하면 저는 결정을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자기만 사려고 보수를 팔아넘기는 것이란 말은 제가 한 말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제가 장동혁 대표 향해서 한 말이죠. 한 전 대표님이 장동혁 대표에게 한 말이죠. 예. 그리고 이분이 은연중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제가 어디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질문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를 이길 전략을 짤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 보도가 봤는데 제가 보고 이런 얘기를 하나 싶었던 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이길 전략을 짜야 되지 한동훈을 이길 전략을 짜면 되겠습니까? 저는 참 그걸 보고 이 당이 정말로 많이 망가지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모든 언론이 이런 식으로 가면 이 당 망한다라고 지금 정말 저는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여러 가지 진영적인 색깔들이 있잖아요. 논조가. 네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하나의 예외 없이 다 하나 그 지도부를 비판하는 경우를 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있잖아요. 아예.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든 누가 말하든 들을 만한 상태가 아니죠. 이런 상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보수의 자부심과 책임감의 상징이 전 대구 경북이라고 생각해요. 네. 무기력하게 쪼그라드는 보수에서 맹주를 하겠다 이걸 바라는 지역이 아닙니다. 저는 보수의 대주주로서 보수가 힘을 얻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을 정말로 바라는 곳이 이 TK 그리고 TK의 시민들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걸 누가 해낼 수 있느냐, 어떤 세력이 할 수 있느냐를 네. 가지고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맹목적으로 찍어주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대로라면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보시는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이러지 말라고 계속 TK 시민들조차도 당에 요구하고 있잖아요. 강력하게. 네네. 그런데 그런 걸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그다음에 오히려 더 윤석열 노선을 강화하고 있어요. 네. TK 시민들이 이걸 바라겠습니까? 그분들은 어떤 한 지역의 맹주가 되려는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대주주 내지 보수의 대주주로서 이 전체를 발전시키길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질게 뻔한 길로 그냥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그러지 말라고 모두가 얘기하는데 그런 세력을 보고 어떻게 표를 주시겠어요. 저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결국은 그 끊어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거예요. 헌법, 사실, 상식에 기반한 정치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뭐 불법 계엄 당연히 헌법에 반하는 거였고 네. 부정선거론 같은 건 사실에 반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해야 되는 건 상식에 기반한 거고 예. 이것에만 천착하면 전 지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딱 세 가지 헌법, 사실, 상식. 네. 그것만 지켜도 지금 좋은 정치 가능합니다. 지금 모든 문제가 이걸 지키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당내에서의 움직임 같은 거 실망스러운 점이 많이 있죠. 누가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토크 콘서트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네.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아주 극단적인 소수가 목소리만 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총회에서 보는 것처럼 네. 아니 그분들도 다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만 말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소리 큰 아주 극단적인 잘못된 생각 가진 사람들이 착시 효과를 내면서 상황을 좀 더 나쁜 쪽으로 이끄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역사를 보면 이게 바로 잡혔을 때는 다수가 어떻게든 행동하면서 그 무리들을 밀어내고 제압하고 이런 경우가 역사가 발전했고 네. 오히려 다수가 행동하지 않고 그냥 침묵했으면 그런 무리들에게 먹혀버렸던 것이 역사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훈이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고 함께 뭉칠 때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토크 콘서트 때도 그렇고 내일 서문시장에서 가는 것도 그런 겁니다. 누가 일각에서는 새과시라고 하는데 제명된 사람이 무슨 새과시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당 밖에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 일각에 있는 그 윤석열 노선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소수예요. 네.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동하고 말하고 뭉치면서 보여줘야겠다라고 봐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의원총회에서 이걸 바로잡는다?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긴 어려운 구조입니다. 보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놀랐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그런 면이 있으니까 다른 길은 없고 그냥 이거 포기해야 돼.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야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로 시민들이 점점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내시고 의견을 표출하시고 바른 방향을 이끄는 정말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정치인의 어떤 처세술이나 정치인의 진로에 너무 관심을 가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저는 대선까지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저는 좋은 정치를 해서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는 그 과정에서 어떤 그걸 하는데 좋은 방향이 있으면 저는 그걸 마다할 생각은 없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벌써부터 저를 쫓아내고 제가 돌아간다고 했던 그 당에서조차도 혹시 제가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막을 전략을 짜겠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은 굉장히 가변적인 거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나가겠다는 전제 이걸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치를 하고 명분을 가진 정치
를 하면 저는 뭐 그걸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국한하지는 않아요. 네. 정치공학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정치인 개인의 정치공학보다는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잖아요. 아주 기본이 흔들리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이 윤리위니 이런 걸 동원해서 이런 정치가 없었어요. 이재명 민주당도 안 그랬잖아요. 이재명 민주당조차도 네. 비명 행사, 뭐 친명 공천할 때 공천으로 날렸지 이렇게 윤리를 동원해서 막 다 내쫓았습니까? 이건 정당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예요. 그런데다가 그거를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들과 언론은 다 지적을 하는데 불구하고 나 몰라라 그냥 우리는 이렇게 뭉치고 말 거야 이런 형태를 보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어떤 정치공학적인 선택보다는 명분을 가지고 제가 할 일을 하겠다. 실제로 그런 마음입니다. 네. 지금 시점에 뭐 어디를 출마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좋은 정치를 하겠다. 끝까지 갈 거다. 요 기본 하에. 심각하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네. 정치공학이 아니라 저는 보수 재건을 위한 것이 보수 재건하는 것이 가장 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네. 보수 재건을 못하면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선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 우린 이 경우를 모멘텀으로 하고 과거를 끊어내면서 미래로 가야 해요. 네. 근데 과거를 끊어내는 것이 과거를 얘기한다는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계엄, 탄핵, 부정선거론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미래를 못 갑니다. 왜 20% 안짝이 나오냐? 그러면 보수에 있었던 나머지 20% 이탈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또 이재명 정부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이 또 이 중간으로 이탈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정치를 하고 견제를 하려면 이 제1당 쪽으로 이게 유입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노선을 취하는 계엄, 탄핵, 부정선거론에서 윤석열 노선을 취하는 정당으로는 그분들은 유입될 수가 없어요. 큰 벽을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벽을 허물지 못하면 미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20% 안짝 정당이 뭐라고 떠들어댄들 간에 네. 아무 견제도 안 됩니다. 법외국제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뭐라고 하겠습니까? 20%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법 왜곡죄에 대해서 나치 KGB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장동욱 대표 지도부가 하고 있는 그 숙청은 그거보다 나은가요?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는 것이 미래로 가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자는 말은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풍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수준과 국민에 대한 보호 그 시스템이 무너지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네. 이 법 왜곡죄 이거 제가 한마디로만 설명하자면 네네. 판사들에게 네. 알아서 기어 이겁니다. 사법 개혁을 하면서 법원에서 무슨 권한 이런 거 다 무슨 얘기냐면 네. 너네 내가 원하는 판결 안 내놓으면 이걸로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기어. 이 법은 그거예요. 알아서 기라는 법이에요. 딱 5글자로 말하면 그냥 알아서 예. 기어네요. 예. 그리고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전혀 이 도덕적인 그 흐트러짐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반대쪽에서 공격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앵커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네. 지난 6개월 동안에 지난 6개월이 아니라 그 연말까지 제가 지금 제명되기 전까지 예. 대여투쟁에 제가 선봉에 있었습니다. 네네. 네. 상소 포기도 제가 아주 강력하게 밤새 문제 제기했었고 네네.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요. 예. 그런 문제에도 앞장섰거든요. 그 백혜령 건도 그렇고 네. 롤스타 건도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걸 앞장서서 싸웠는데 그때마다 지금의 장동혁 지도부는 민주당과 싸운 게 아니에요. 부동산 문제도 민주당과 싸운 게 아니라 저를 발목 잡기 위해서 뭔가 계속 상황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저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싸우는 무기 아닌가요? 이쪽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는 우리 쪽 보기에는. 네. 그런데 이 칼을 부러뜨린 거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하면 저게 먹힙니까?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진 네. 거예요. 뭐냐면 그 우선순위가 네. 민주당과 싸우는 것보다는 저를 제거하는 게 우선순위였잖아요. 더. 그렇다면은 우리 보수 지지층이 보기에는 저를 싸우는 게 그렇게 우선순위가 가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의식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잘못된 거죠. 특히 법 왜곡죄는 한마디로 그냥 법관에게 그냥 알아서 기어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법관의 신뢰와 법관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그 기대가 아주 송두리째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네. 저 법관은 정치적 영향을 받고 알아서 길 거라는 것을 디폴트 값으로 생각해서 재판과 그 결과를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승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법 왜곡죄에 보면 이 사람들 해놓을 때 뭐 형사랑 민사만 대상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그럼 가사나 행정은 괜찮아요? 가사는요? 그 무슨 얘기냐면 네. 자기들이 영향받거나 민사나 형사라는 건 결국은 이제 뭐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 정치인 향한 소송이라든가 네. 뭐 이재명 재판 같은 그런 거겠죠. 그런데 가사나 이런 거에서도 이 사람들의 말처럼 이게 진짜로 이 상식적인 그거라면 다른 재판들은 왜 그걸 안 넣었을까요? 그거는 이게 이 안 자체를 뭐냐면 그 형법 개정안으로 넣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른 것들은 괜찮아요? 행정, 가사, 민사. 그러니까 민사도 여기에 제외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뭐 제가 제 기억으로는 네. 수정안으로서 형사 사건만 적용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민사, 행정, 가사는 이 사람들 말처럼 왜곡돼도 괜찮나요? 그게 진짜로 필요한 거라면? 이건 그냥 네. 형사 사건으로 우리 괴롭히지 말고 또 더 나아가서 상대편을 죽일 때는 형사 사건에서 세게 가야 돼? 네. 라고 그거 알아서 기어라고 하는 5글자의 법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오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견제를 못하는 국민의힘의 상황이 정말로 안타깝고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보수가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견제를 못하면 나라가 후퇴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어떤 견제 능력이 있고 어젠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눈치라도 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1이라도 신경 쓰나요? 백혜룡 사건은 그거예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윤석열 봐주기 위해서 마약 사건 말아먹었다 이거거든요. 예예.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지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혜룡 제가 보기엔 아픈 사람 같아요, 그냥. 그런데 그 아픈 사람한테 칼 쥐어줬잖아요. 묻지마 칼부림하게. 그거 누가 쥐어줬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본인이 직접 저 사람한테 수사 맡기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맡긴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단계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저렇게 무슨 검찰에서 무슨 뭐 백혜룡 욕하는 말을 자, 저는 그 검찰 결정문에도 이걸 묻고 싶어요. 아니, 그럼 백혜룡한테 그걸 시킨 사람도 비판을 해야죠. 근데 그런 네. 비판은 안 들어있네요, 보니까. 자. 원래 보수 정치, 원래 진짜 좋은 보수 정치가 지향하는 바와 제 정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일각의 당권파들이 하는 정치는 보수 정치가 아니에요.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무시하는 정치입니다. 그리고 말의 신뢰를 자기가 했던 말을 계속 바꾸면서 아주 이 뭐든 해도 된다는 저열한 정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수 정치입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가고자 하는 정치가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중시하는 네. 원래 좋은 정치로서의 보수 정치랑 같은 것이지 그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